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제 옆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소방 소속 영광 소방사 서용희라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 중에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공채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을 네. 조금 알기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5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상대평가라 점수는 뭐 높이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체력 운동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적인 조건이 받쳐줘야 공부할 때 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3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3과목이 필수고 선택 과목이 사회, 과학, 그다음에 소방학, 소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보는 그런 식입니다. 3과목은 필수, 2과목은 선택이군요. 네. 몇 년 동안 준비하셨죠? 1년 준비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네. 본인 스스로 좀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도 늦었고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그만두고 다시 시작할 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걸 희생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체력 운동까지 병행하려니까 더 힘들었고 또 이제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한 지가 오래돼서 더더욱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가 35살이었고요. 정확히 4월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그동안 직장에서 벌어놓은 것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사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체력 학원도 다니고 혼자 밤에 공원에서 뛰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초조했어요. 조바심도 많이 나고 이번에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하게 먹고 이게 조바심에 쫓기지 않고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10시간이면 10시간 공부를 정확한 시간에 하고 항상 2시간은 어떤 운동을 하고요. 그게 수영이 됐든 달리기가 됐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든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저만의 원칙이 있어서 그거를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안 그러셨나요? 한두 번은?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랬습니다. 머리가 좋으셨나봐요. 아닙니다. 운이 좋았죠, 운이. 제가 느끼는 거지만 네. 무언가를 성취하신 분들은 겸손하세요. 저희 소방사님도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운이 좋았으니까. 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침 또 공부도 하고 싶었고 그때 막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공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몰랐던 거를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나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천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가 즐거우세요? 지금 안 즐거워요. 지금 현재 소방직 하면서 네.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소방 생활을 한 2년 3, 4개월 정도 했었는데 물론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매너리즘 같은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겠지만 뭐 현장 활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팀원들끼리 도와서 잘 해결하고 또 오히려 그런 단점들을 힘든 것들에서 동료와 어떤 성취감 이런 걸 느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물론 이제 제 주관이라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걸 거고 주변 동료들을 보면 뭐 구조대원이라든지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PTSD 올 만한 일들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저야 화재 진압이라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그분들은 현장 가까이서 그런 걸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사명감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직업의식인 건지 다들 내색은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근데 보이죠. 알 수 있죠. 네. 그래도 잘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동료들끼리 끈끈하게 모여서 그런 걸 극복하려고 서로 의논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현장이 굉장히 참혹한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있죠. 최근에 한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출동을 하는 중에 다른 소방서에서 먼저 와서 상황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해서 저희는 이제 출동 중에 귀사를 하긴 했는데 신고 전대응이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분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아서 신고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가 잘린 것 같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와. 그래서 저희 출동 대원들 엄청 긴장하면서 출동을 했었는데 다른 소방서에서 먼저 와서 그걸 수습하고 해서 얼마나 그 참혹한 현장을 보셨을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후유증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런 현장들 한 번씩 가면. 네, 뭐 저는 농약 드시고 음독 자살 하시는 분도 봤는데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저희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할 때는 대부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거의 개인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 옆에서 전혀 관계가 없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일에 같이 휘말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있고 졸음운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께서 국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고 항상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신고 요령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 위치, 그리고 현장 상황, 누가 다쳐서 쓰러져 있다, 어디에 불이 나고 있다, 연기가 보인다. 위치 첫 번째, 현장 상황 두 번째. 이 정도만 해주셔도 저희는 이제 바로 출동하니까 가면서 신고자분과 통화를 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난전화하게 되면 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네, 가벼운 처벌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갈 수도 있고, 최대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주차 대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주정차를 뭐 길목이나 도로가 이런 데 정말 막 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현장 출동할 때 가장 애먹는 게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소방차는 폭이나 높이 같은 거 훨씬 더 일반 차들에 비해서 커서 승용차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지만 저희 차로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주차할 때 조금 걸으시더라도 주차 공간에다 해주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그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너무 겸손하신데요?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딱히 뭔가 바라려고 소방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사명감 그런 것들도 충분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잘 살고 있고 이제 현장 대응에 있어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의 모두 다 사명감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정말 마지막까지 근무하시는 동안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한 노후까지 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사 클라스 채널의 이상사 서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